지금 미국에서는 생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생강과 강황을 섞어서 물에 타먹는 것이 건강음료로 불티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 만성염증과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생강인데요. 생강은 동서양에서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원시 부족들도 이 생강을 항염증과 감기약 용도로 흔히 쓰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원시 부족들도요, 이 생강과 식물들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요, 정말 이 생강은 인류 역사와 함께 꼭 붙어 다닌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도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생강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강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022년에 생강의 여러 효능에 대한 연구를 이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종합한 엄브렐라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강에 대해서 참 좋은 효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분석된 것은 바로 구역질과 구토였습니다. 임산부의 입덧에서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임산부가 이 구토를 할 때 딱히 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생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체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골관절염에 대한 진통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이 특이할 만한 점은 진통제와 거의 효과가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뼈 관절염으로 쑤시고 아플 때 부작용이 많은 진통제만큼 이 생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생강은 적정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도 이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혈당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이거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무려 1%나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고작 1%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바로 당화혈색소 1%는 평균 혈당 약 30을 의미하고요, 평균 혈당이 이렇게 팍팍 올라가게 된다면 사망률이 30%나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무려 40%나 올려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강을 먹고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한다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체중 조절과 혈압 하강 작용 등이 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효과 크기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간편히 만들고 누구나 큰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땐 아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팍팍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냐라는 궁금증이 막 올라오는데요, 놀랍게도요, 생강은 칼로리와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강 먹고 살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칼로리와 영양소는 거의 없는데, 아니 그럼 뭐가 좋다는 거야? 칼로리보다 더 좋은 게 이 생강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바로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이 그것인데요, 실제로 이 생강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펴봤더니 각종 실험실에서 항바이러스 작용과 더불어서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항염증 물질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막 매워서 속도 쓰려요. 그러니까 생강을 얼마만큼 먹어야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만 볼 수 있는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강 이거 한약입니다. 네, 한약이라고요? 네, 한약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예전에는 한약재로 쓰였어요. 대추, 생강 이런 거 막 끓이면 사람들이 아이고 막 한약 냄새야, 어디서 한약 끓여?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 대추와 생강은 대표적인 한약재죠.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예전에 생강을 어떻게 썼느냐, 놀랍게도 현대에 연구된 내용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한의학에 생강을 썼던 이유도 현대 실험실이나 임상 실험실에서 현대에 와서 밝혀진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생강 단독으로 약을 쓴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은 각종 한약을 다릴 때 생강과 대추를 함께 넣어서 소화를 돕고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쪽으로 더 많이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의학에서는 구토, 구역질을 하는 경우, 속이 찬 사람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설사하는 사람들의 보조적으로 썼고요, 생강을 말리거나 익혀서 쓰는 이 건강 활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다 담궜다가 약한
약한 불에다 익힌다든지 해서 매운맛을 완화시켜서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점막이 약한 사람들, 소화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또 속이 따뜻하게 만들어야 하는 속찬 사람들의 최고의 약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러한 법제 생강을 포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을 활용한 특이한 점은 생강의 껍질도 약으로 썼었다는 건데요. 생강의 껍질은 주로 이뇨작용이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을 벗겨서 따로 썼고요. 그렇다면 생강은 과연 어떤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느냐? 놀랍게도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생강을 가지고 독성 시험을 해봤는데요. 실험 동물에게 생강을 많이 먹이고 어느 정도 먹이면 실험 동물이 사망하느냐를 측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독성 검사인데요. 웬만큼 많이 먹여도 사망에 이른 동물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독성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속이 쓰리다거나 속에서 열이 난다거나 하는 소화기 점막 자극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능성은 있는데요. 아직 임상에서 확인이 안 된 그런 부작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혈전 억제제를 먹는 경우 피를 더 묽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아직은 가능성뿐이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기에 피를 묽게 하는 약물을 먹는 경우 생강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용량이 적절할까요?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용량에서 생강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권고하고 있기로는 하루 4g까지를 생강 섭취에 제한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4g 이상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강을 드시고 속이 너무 쓰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라면 이 4g이 아니라 1g도 안 좋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으면은 속이 막 쓰린 분들이 굳이 생강을 드시려면요, 한의학에서 옛날부터 했던 전통 법제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을 먼저 잘게 썰어서 물에 하루 정도 담굽니다. 그 다음 꺼낸 후에 약한 불에 생강을 말리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을 백강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소화기 질환에 활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점막을 보호하는 약재들과 어우러졌을 때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의 매운 부작용이 억제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생강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한의학 전통서에 나온 생강을 활용한 이런 건강 요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을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꿀과 대추입니다. 꿀은 특히 호흡기 질환에 기침이 있을 때 많이 활용되는 약재인데요. 실제로 영국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기침에 이 꿀을 활용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꿀이 기침에는 꿀이라는 거죠. 호흡기 점막을 촉촉히 보호해주고요. 또 소화기 점막도 보호해줄 수 있겠죠. 사실 소화기와 호흡기는 근원적으로는 같은 조직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아가 생길 때 호흡기 점막과 소화기 점막은 같이 발달하다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소화기 점막에도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통 한의서인 외대 비호방에 보면요, 호흡기 질환이 나았는데도 트림이나 기침이 날 때 이 꿀과 생강을 같이 달여서 따뜻하게 먹으면 기침이 잘 낫는다고 돼 있고요. 실제로 기침에 좋은 꿀을 쓸 때 생강도 조금 넣어서 마셔보면 생강의 부작용도 완화시켜주고 꿀의 효능도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과 더불어 대추도 이 생강과 정말 자주 많이 쓰이는데요. 이 대추 그냥 우습게 볼 만한 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대추를 기력을 보충해주고 심신의 에너지를 북돋는 데 썼거든요. 생강을 쓸 때 과하게 매운 성분은 에너지를 달아나게 한다라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날아간다라는 말들이 한의학 고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강은 매우니까 이런 생강의 단점을 보충해주는 약이 바로 대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추는 속을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매워서 막 속을 뒤집을 수 있는 생강의 이런 단점들을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생강을 대추와 함께 쓰면 소화기의 원기를 북돋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몸의 체액이 정체해서 붓는 것을 예방해준다라고 써있어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사실 이 아몬드는 한약재 중에 행인이라는 약재와 비슷한데요. 실제로 대만 같은 데를 가면은 이 아몬드를 행인이라고 불러요. 행인은 살구씨를 말하는데요. 아몬드는 살구씨 종자 중 독성이 없는 종자를 아몬드로 따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살구씨에는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죽인다 하여 살구인데요.
살구씨에는 청산 배당차가 들어있어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에 반해 아몬드에는 이런 독성이 없습니다. 한의서에 보면 이러한 행인을 호흡기 질환에 썼는데요. 특히 호흡기가 건조해서 가래가 잘 끼는 경우 이 행인을 써서 호흡기를 촉촉하게 했습니다. 생강은 매우니까 자극성도 있고 소화기나 호흡기의 운동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아몬드는 오히려 영양을 잘 공급해주고 전반적으로 촉촉히 적시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강의 매운맛을 제어하면서 영양이 부족한 생강의 단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몬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도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따라서 아몬드와 생강을 같이 먹으면 단점도 보완해주면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장점은 최대한으로 증폭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강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강식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강홍시 소스 레시피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영양 보충용, 당 충전용으로 썼던 요리인데요. 생강가루 적당량을 들기름에 볶아서 고소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생강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성분들이 가열에 의해 파괴가 될 텐데요. 그러고 나서 고소하게 된 이 생강가루를 아주 약간 홍시나 홍시 슬러시 또는 홍시 소스와 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돌게 한다라는 기록이 본초 강목에 적혀 있네요. 제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홍시의 단맛에 들기름의 감칠맛, 그리고 생강의 약간 매운맛이 막 섞이면서 입맛이 확 도는 그런 맛이었는데요. 생강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생강을 먹으면 위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위가 안 움직이는 걸 시작해준다, 문 열어준다 해서 개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식욕이 확 돌면서 맛도 참 좋은 요리법이네요. 두 번째는 생강 수제비입니다. 이 생강가루 약간을 식초 아주 약간으로 버무린 후에 이것을 밀가루 반죽에 넣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는 것인데요. 이때도 수제비 맛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소화도 촉진해서 밀가루 음식 좀 싫어하고 잘 못 먹는 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레시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제비의 경우에는 국물 맛으로 사실 사람들이 먹고 있죠. 수제비 자체는 뭐 별 맛이 없는데요. 이렇게 식초 약간, 생강가루 약간 넣으면 입맛도 돌게 하고 소화도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식초, 이 식초 자체도 참 건강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식초는 우리가 고기 젤 때 쓰면은요, 우리 몸에 해로운 최종 당화 생성물을 반절이나 확 줄여준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뿐 아니라 식초는 염분 섭취를 제한받는 신부전 환자에게서도 참 요긴하게 쓰이는 식재료예요. 음식에 소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짠맛이 그리운 분들이 쓸 수 있는 비기가 바로 이 식초입니다. 이 식초를 잘 쓰면 짠 거 덜 먹고도 음식이 맛있어지니까요, 건강에도 참 좋겠죠. 이외에도 식초는 정말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강을 활용한 요리법, 그리고 생강 건강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생강 건강하게 드시고 더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